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오늘은 코인 얘기, 그 중에서도 사기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카페에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지방에서 근무할 때도 자주 카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가서 사기치는 사람들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지인 앉혀놓고 사기 코인을 사라고 매일 1%의 수익이 나온다고 꾸준히 수익 안겨주니까 특별히 너한테만 얘기해 줄 테니 5천만 원어치 정도는 사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역에서 제가 보컬 수업을 봤는데 그 보컬 수업을 기다리면서 카페에 가 있으니까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꼬시고 있더라고요. 뭐 트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후배로 보인 사람에게 이 사기 코인 사라고 엄청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이 말하는 그 수익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코인의 수익 구조가 뭐냐고, 그리고 왜 그런 걸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이렇게 인맥동원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거냐. 혹시 당신은 그렇게 뭐 전문적이라 얘기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뭔지, 메타마스크나 팬텀 같은 게 뭔지는 알고 있는지, 코인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라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책을 몇 권이나 썼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제가 아는 거 숨기지 않고 모두 오픈하려는 건 뭐 어려운 말로는 뭐 공리주의, 뭐 절대자주의 절대 행복 때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항상 써놓듯이 평범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 찾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수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나 우리 가족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엄한 곳에 넘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 지인이 사기당한 얘기를 100% 리얼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전국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많겠지만 특히나 저희 지인 같은 경우는 좀 유난히 연속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니크한 사기 피해자는 별로 없을 거라서 혹시나 저희 지인이 누구인지 특정될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엄청 리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지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에게 사업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투자 자금으로 3천만 원 갖다 바치는데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인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사업을 망하고 제 지인은 3천만 원 날리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FX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물 옵션보다 더 위험한 건데, 선물 옵션도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게 FX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거의 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홀장의 게임을 사기꾼들이 결과를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는 이 FX 마진 한다는 업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 근무할 때는 제가 있던 원룸 꼴목만 해도 이런 FX 마진 한다는 거래소가 틈틈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사기꾼들이 지방에서 판을 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 지인은 FX 마진 고수라는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서 1억이 넘는 돈을 갖다 바칩니다. 한 번은 이 고수라는 사람이 실패를 해서 지금은 잠시 떠나지만 네 돈을 꼭 갚아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은 진심이라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은 혹시나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하루는 저에게 자기가 사실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코인에서 제가 검색을 하니까 글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쓸고 갔던 다단계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단계 코인 알고서 넣어뒀던 거죠. 그리고 제 지인한테는 뭐 조만간 상장한다 이러면서 자기를 꼬셨던 거고, 이 지인은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지인은 저한테 자기도 조만간 이거 상장하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금액도 말을 해주던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1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방에 사는 아저씨가 100억이 넘는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 사람이 혼자서 100억이라면 도대체 이 코인 시가총액은 얼마라는 겁니까? 서울의 유력한 투자자도 아니고 지방의 아저씨가 100억이라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럼 이 코인의 시가총액만 따져봐도 사기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만간 상장한다는 얘기인데 상장하지도 않은 이 코인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 지인은 그냥 허상 속에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단계 코인은 국제적인 규모의 다단계 코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도 지부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 지인이 있는 동네에도 당연히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를 관리한 사람이 제 지인에게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간 다단계 코인 투자하다 보니까 제 지인은 이 지사를 관리한 사람과 좀 친해졌고 이 지사를 관리한 사람이 제 지인을 꼬시기 시작한 겁니다. 야, 다단계 코인 상장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니까 신규 거래소가 있으니까 하나 알려줄 테니까 돈을 넣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지인은 몇 천만 원 돈을 이 신규 거래소에 넣게 됩니다. 당연히 사기 거래소겠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자기 말로는 1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100배가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100배가 오르고 나서야 이 지인은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이러해서 신규 거래소 돈을 넣고 지금은 몇십억의 수익을 냈다. 몇십억. 그 말 듣고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는 뭐 정치인들이 오픈 행사에 참여를 했고 과학기술부에서 인정을 받은 거래소다. 그래서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믿고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다만 락업 기간이 6개월이나 있어서 초반에 넣은 돈은 6개월 뒤에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오픈하고 난 뒤에 넣은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몇십억 벌었다는 이 돈도 결국에 6개월 뒤에 찾을 락업이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몰래 사업자 등록증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는 주소와 홈페이지 있는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주소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래소라면 이런 사소한 것도 반영시켜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거래소에 온갖 잡코인들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만 들어가 있었는데 추측이지만 여러 가지 다단계 코인들을 만들고 여러 종류의 다단계 코인들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 꼬실 정도로 우리 코인은 뭐뭐 거래소 상장된 코인이다. 그 거래소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정치인도 참여한 그런 거래소니까 믿을 만한 거래소에 우리 코인은 올라가 있다라는 홍보를 하려고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같은 대형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리스트에 있긴 한데 시세가 말도 안 되는 시세가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7천, 8천원 넘어갔었는데 이 사이트에는 비트코인이 500만 원도 안 한다고 올라와 있고 가격이 변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세의 1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와 있고 시세가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뀔 정도라면 이 거래소는 바꿔 얘기하면 비트코인의 실시간 거래량 금액도 보여주지 못하는 완전 허접한 사이트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 참여했다, 오픈해서 참여했다, 이것도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물불안가를 다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지 자기들 실적도 쌓이는 거고 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건데 이번에도 그냥 무슨 거래소 오픈한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얼굴만 비춘 거겠죠. 근데 제 지인은 정치인들 참여했으니까 엄청나게 믿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 인가를 받았다는 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당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그럴듯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세무서에 가서 그 한국 NFT 투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도 5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그럴듯한 이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 법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인은 뭐 법무사한테 몇십만 원만 지어주면 정관 같은 것도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양심만 갖추고 자본금 약간만 내면 주무관청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뭐 한국농산물 NFT 협회를 만들어서 농림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국 NFT 기술협회를 만들어서 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무관청 어지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그냥 법인을 다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꼭 이 주무관청이 서포트 해준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근데 제 지인의 거래도 그냥 결국 이런 단순한 서류 작업만 하면 인가를 해주는 걸 국가에서 밀어준다 홍보를 한 거고 제 지인은 그걸 믿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거래소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한 달 만에 자체 코인의 가격이 100배가 뛰었는데 왜 언론에 기사가 하나도 안 실릴까요? 비트코인만 해도 10%만 올라도 기사에 뜨고 난리가 나는데 국가에서 밀어준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코인 가격이 한 달 만에 100배가 뛰었는데 언론에 기사 한 줄 안 난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정치인이 오는 건 다 쇼고 과학기술 인증도 다 계란소나 다 받는 건데 그게 뭐라 되는 것처럼 제 지인은 믿고 있는 거고 자기 코인이 100배가 뛰어도 언론이 기사 한 줄 안 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 지인은 추가로 그러니까 신규 거래소 오픈한 뒤에 넣은 돈은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믿고 추가로 돈을 더 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 추가로 넣은 돈에 대해서도 몇 천만 원 수익을 내서 거래소에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진짜 의외였던 게 사기꾼들이 추가로 넣은 돈을 몇 천만 원 불려줬다라는 건 초반에 돈을 뭐 줘서 다단계 코인 꼬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3천만 원 정도를 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크게 베팅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제 지인이 추가로 넣은 돈에 대해서 3천만 원 수익을 내고 찾게 됩니다. 당연히 초반에 넣은 걸 락업이 걸렸으니까 못 찾고요. 지인은 근데 이 3천만 원 돈을 받자마자 완전히 이제 이 거래소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금 몇 배 돌려주니까 이 거래소 이제 대박을 생각하고 자기 초기 자본금이 몇십 프로 난 거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 수익을 신나게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했던 다단계 코인은 100억이 넘어가고 신규로 넣었던 코인은 또 몇십억이 넘어갑니다. 6개월 락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0 몇십억 갖고 있기 때문에 몇천만 원 정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무렵에 이 지인은 이사를 합니다. 왜 이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인은 그동안 대출이 너무 많아서 생활비 부족했는데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집을 갈아타는 걸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그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 제 지인은 퇴직금 1억 정도 받고 나서 여기 50%를 빚감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 사기 코인에 추가로 넣게 되죠. 3천만 원 받고서 추가로 돈을 안 넣었어야 되는데 3천만 원 다 쓰고 퇴직금까지 찾아서 5천만 원 정도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기코인 다 그렇듯이 락업이 풀린 무렵에 당연히 코인 가격은 급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몇십억 줄 리가 없으니까 락업 풀리기 전에 급락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사기꾼들은 이 사람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시세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다.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니까 지금 더 돈을 넣어라라고 제 지인을 꼬십니다. 아니 국가에서 커버치는 거래소의 코인을 작전치는 세력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제 지인은 이 말 믿고 버팁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퇴직금의 일부를 그러니까 50% 정도를 이 코인에 넣는데 빚을 갚았던 50% 다시 찾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를 빚감도 썼지만 다시 제 대출을 받아서 이 코인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락업이 걸려있는 몇 천만 원에 이제 신규로 1억 정도 더 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라갈 코인이고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 뿐이니까 저점에서 돈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무렵에 국가에서는 금융위 주관으로 인가받지 못한 거래소는 다 폐쇄시킨다는 강수를 둡니다. 제가 아는 형이 금융위 팀장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 정말 괜찮은 곳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 거래소 좀 사기 거래소 같은 거 좀 알아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지인은 금융위 팀장이 있는 제 지인은 자기가 봐도 이상한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가받은 거래소 리스트에도 없으니까 당장 돈을 빼라고 얘기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제 지인에게. 그랬더니 사기꾼을 산 제 지인은 그러면 그 금융형의 말이 맞겠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뒤에 다시 물어보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지인을 꼬셨던 사기꾼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곧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다시 믿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은 이제 도박꾼의 뇌를 가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에 있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준 것도 믿지 못하는 거고 사기꾼 해주는 말만 계속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 이랬더니 이 사기 코인의 가격이 더 떨어져서 더 사야 되겠다고 합니다. 사기 코인에 돈을 넣겠다는 얘기에 당연히 저는 돈을 빌려줄 수 없었고 며칠 뒤에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빌려서 추가로 코인 더 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상패 거래소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제 지인은 이제 초강수를 둡니다. 이제 카드론까지 빌려서 이 코인을 사기로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정 금액의 코인을 샀고 한 달 만에 100배가 뛰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점점 락업 기간 다가올수록 코인 가격 급락해서 이 고점 대비해서 20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전의 반도 안 되는 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은 퇴직금도 중간 정산 받아서 넣고 추가로 대출 받아서 넣고 자기 지인한테 돈 빌려서 넣고 카드론까지 땡겨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코인 거래소 계속해서 잘 될 거라고 코인은 언젠가 오를 거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데이에 결국 이 거래소는 상폐가 되는데 상폐가 되고 나서도 제 지인은 되게 덤덤합니다. 분명히 상폐가 안 될 거라고 믿고서 돈을 넣은 건데도 덤덤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덤덤하냐 이런 물었더니
이번엔 또 사기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실무자가 일을 못해서 상폐된 것뿐이고 일시적인 것뿐이고 곧 서류를 보완해서 재심사를 해서 인가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기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거니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고 제 지인은 그냥 이 말을 믿고 버텨버리는 겁니다. 작년 9월에 상폐가 있었고 지금은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과연 이 거래소 살아났을까요? 여전히 시간을 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겠죠.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증거를 아마 없애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이 믿고 기다린 시간 동안 사기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면서 먹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 지인은 사업한다고 아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맡기고 또 FX 마진에 1억 2천을 맡깁니다. 그 다단계 코인에 한 몇천만 원을 넣었겠죠. 한 3, 4천 정도. 그리고 몇천만 원을 불려준 거는 다 써버리고 또 초기 투자 자금 몇천에 더해서 1억 정도의 퇴직금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지인에게 빌려서 한 1천만 원 정도 넣고 또 카드론 또 몇천 원 집어넣습니다. 거의 한 3억 넘는 돈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고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넣은 게 아니라 자기 부부들의 지인 부부들까지 다 꼬셔서 추가로 돈을 더 넣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 망함으로 인해서 제 지인뿐만 아니라 제 지인의 지인들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거죠. 여러분 만약 최근 몇 년간 3억이라는 현금이 있었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대출을 끼고 서울에 집만 사도 몇 억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금 4천만 원 제 자본금을 가지고 대출을 풀로 끼고 사서 3년에 5억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3억이 있었으면 못해도 10억 넘는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억 넘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3억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가족들 돌보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사원이 가족까지 있으면서 가족까지 부양하면서 3억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3천만 원만 해도 회사원이 평범하게 돈을 모아서는 모으기 힘든 돈인데 3억이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다고 엄청 고도의 사기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의심했다면 속지 않은 사기 수법에 제 지인은 넘어간 겁니다. 하다못해 사기 코인에 돈을 넣기 전에 저한테 물어봤더라면 제가 알려주기로 했을 텐데 자기 혼자 대박이라는 생각에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100배가 뛰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면 제가 금융위원회 팀장한테 물어봐 줬을 때만 해도 돈을 뺏어도 일부러 돈을 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 지인은 금융위원회 팀장 말보다는 자기를 꼬셔준 그 사기꾼의 말만 믿고 버티는 거죠. 몇 억의 돈을 집어넣고. 제 지인과 금융팀장이 말해줬을 때만 해도 제 지인이 정신을 차리고 강경하게 나갔으면 아마 돈을 찾아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최대한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금융위원회 얘기까지 하면서 강성으로 나가면은 제 지인의 원금이라도 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 지인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지인이 할 수 있는 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 거래소가 폐쇄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증거도 없을 거고 또 중간에 제 지인은 몇천만 원의 수익을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꼬시기 위해서 준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지인은 투자 자금의 회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법정에 가더라도 당당히 주장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투자자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몇 번이나 돈을 줬었다. 수익을 내주지 않았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해서 거래소가 이렇게 망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끼친 것뿐이다. 우리는 사기친 게 아니다. 정당한 투자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거의 대부분 이 사기꾼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기란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지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투자 수익을 준 이 3천만 원 다 갖다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십적인 얘기도 충분히 될 건데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리얼하게 누군가 인생이 망한 얘기를 듣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지인의 100% 실화인 얘기를 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재미삼아 들으라기보다는 방심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 지인은 왜 이런 사기에 당하게 된 걸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주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제 지인은 너무 고수익을 원해버렸고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단기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누군가가 떠먹여주길 바라고 그것도 단기에 고수익을 원했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미 제 지인은 도박꾼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기를 당할 겁니다. 그 한 번은 저한테도 돈을 줄 테니 몇천만 원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좀 불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요. 아니 저를 뭘 믿고 저한테 큰 돈을 맡기면서 불려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건데 물론 제가 그런 짓 하진 않겠지만 저를 믿고서 몇천만 원을 맡길 테니까 좀 불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너무 돈을 막 맡긴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대박정보 앞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금수저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의 수와 우리처럼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초대박 정보를 선의의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알려줄 확률 어느 게 높을까요? 당연히 이 후자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우리는 당연히 지인들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우리가 지인들 중에 몇백 배 뛰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우리에게 알려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금수저 태어나면 태어났지 평범하게 사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몇백 배에 뛰는 대박 정보를 갖고서 선의로 알려줄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에게 생긴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만큼 직행도 중요하고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 그만큼 사기꾼들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애지당초 이런 정보는 믿지 않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제 지인과 같은 도박꾼의 뇌를 가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물론 여러분들 이런 사기에 거의 당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기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꾸준히 평범한 사람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 수 있는 방법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방법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부디 성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도쿄 왕자였습니다.